그 일찍 온 사람이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 맞지? 그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못 오는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도함수의 어려움 3인 거 같지? 최대 초수까지 내가 설명했잖아. 니네 문제까지 다 풀었잖아. 또 씹는다. 또 씹는다. 또 이라이 씨. 맞지? 최대 최소까지는 했잖아. 방부등식이랑 속도가 속도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오케이. 첫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이거 뭐 할 거 없어. 어서 와 귀염둥이. 할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뭐래 씨. 자, 첫 번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요. 너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y 값이 0이 될 때 그때를 연구하세요. 이 말이니까 함수 입장에서의 x절편을 연구하는 것이지 뭐.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함수 입장에서의 x절편을 연구하는구나. 그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은 함수에서의 x절편의 존재성 이렇게 볼 수 있고, 존재성에 대한 정리들을 공부한 적이 있지. 연속함수에서는 1번 대답하라고 묻는 거야. 뒤부터 또 갈까? 또 연속함수에서 존재성에 대한 정리 1번 형 정리를 얘기하라고. 1번 최대 정리라고 텔레파시를 보냈어. 2번 그럼 미분 가능성이야. 사이값 정리가 있고. 3번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가 있어. 이 사랑해. 다시 그치. 니네가 이렇게 툭툭 던지면 튀어나오면 네가 앞에 있겠지 뒤에 있겠냐? 그치. 또 더 오면 또 좋을 거지. 그 미분 가능성에 나오는 존재성에 대한 정리가 뭐 있어? 1번? 괜찮아. 어차피 다 물어볼 거야. 패스. 1번. 네가 그러지면 안 되지. 1번. 자, 불러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뭘 계속 합니까? 생각해봐. 미분 가능성이 나왔을 때 존재성에 대한 증명이 뭐가 있나? 정리. 존재성에 관한 정리. 롤의 정리가 있고, 그 다음 평균값 정리가 있고. 또 들으면 알지. 들으면 아는데 왜 말을 못해. 다시 연속함수에서는 1번 최대 최소의 정리, 2번 사이값 정리, 3번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서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 뭐 그런 게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 같은 얘기인데 그 fx랑 gx가 같아요. 이런 방정식을 풀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너는 fx에서 gx를 뺀 이 차함수가 0이 되는 그런 방정식의 해를 연구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는 차함수를 갖다 놓고 놀아야지. 이렇게 차함수의 x절편을 연구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와. 괴롭힐 수가 있거든.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 자, 따라해봐. 실근의 개수. 다시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제 민준이가 얘기해 줄 거야.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 다항함수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건 수투에선 다루지 않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왜 이런 거지? 진호야.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해?
쫄지 마.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알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맞지? 맞아. 그래프를 그려서. 자, 핵심은 그래. 계속 이쪽에 있는 거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프로 해석을 할 겁니다인데 여기 딱 떼서 설명을 하면 나 뭐 하려고 그랬지? 또 까먹었어. fx는 gx가 있는데 너의 실근의 개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서 이 두 개에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데 보통 뜨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상수함수일 때가 많이 뜨고 직선일 때가 많이 뜨는 편이야. 그래서 여기는 고정돼 있는 함수, 네가 잘 그릴 수 있는 거, 수투니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뭐 이런 것이 있겠지. 그게 뜨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움직이는 함수야. 움직이는 함수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수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아닌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0이 아닌 이렇게 상수함수가 아닌 직선이 있어. 상수함수일 때는 편안하지. 편안하게 안내하면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래프를 그리면 상수함수가 이제 떠. 이렇게 있으면 실근이 1개, 여기서는 이렇게 2개,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다시 2개, 여기서는 1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도 묻겠지. 여기가 상수함수를 t라고 할게. 이렇게 t. 이렇게. 그 t1보다 작았을 때는 1개, t1일 때는 2개, t1보다 컸을 때는 3개잖아. 다시. 그럼 t1 좌극한. 머리 잘랐네? 귀엽다. t1 좌극한. 대답을 하라고. 1개, t1의 함수값. 2개, t1에서 우극한. 3개.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실근의 개수만 따지자면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돼. 그러면 극값이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그래서 내가 잠깐 쓸게. 실근의 개수. 개수를 따질 때는 이거 극값이 일단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극값이란 표현은 어떤 것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뭐 이런 거.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값이잖아.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값이 있는 거니까 미분 불가능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꺾이는 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미분 불가능일 때는 그래 극값의 기준을 열심히 생각해 보면 되는구나. 직선은 조금 까다로워. 직선은 유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지.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숫자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고 기울기랑 y절편이 오리무중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 얘가 좀 더 어렵고 얘가 좀 더 심플한 편인데 또 이제 그려보자. 이쪽에다가 함수가 있어. 이렇게 기울기가 한 3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 3 정도 되면은 이렇게 있고 좀 더 그려야지. 임마. 이렇게 3 정도 있으면 이럴 때는 1개에서 만나고 이럴 때는 2개에서 만나고 이럴 때는 3개에서 만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기울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됐어. 아무튼 그러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네. 그럼 기준점이 뭘까? 접하는 경우가 기준인 것 같지. 접하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는 접점.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겠구나. 기울기가 숫자인 경우는 접점 같은 거 기준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는 경우는 조금 그래. 이렇거든. y는 m에다가 뭐 x-1 음함수 꼴로 써야 더 재수없겠지? 재수없게 쓸게. m에다가 x-1 더하기 y 빼기 3 이렇게 할까? 너는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기울기도 변수고 y절편도 변수잖아. 얘가 지금 다 m으로 섞여 있잖아. 섞여 있는 거니까 얘는
임의의 실수,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알아. 1,3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1,3이니까 1,3을 여기다 잠깐 데리고 오자. 이렇게 여기를 데리고 왔어. 1,3을 데리고 오면 그때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접할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두 개 만나잖아. 두 개 만나고 자 잠깐만 조심할 게 될 거 있다. 여기보다 기울기가 만약에 커지잖아. 커지면 실근이 몇 개야? 이걸 입국다 달 일이야? 실근이 몇 개야? 한 개지 계속 한 개야. 계속 한 개인데 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집에 가? 무한대로 가면 집에 간다? 무한대로 가면 몇 개야? 이쪽에는 만날까? 안 만날 것 같지? 그래? 이쪽에는 만날까? 만나 안 만나? 만날 것 같지 않니? 난 이거 점근선이라고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구나. 3차 함수라고 생각해줘.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3차 함수가 점근선이 있어? 물론 이게 점근선이 여기가 점근선이면 그 안 만날 수 있는데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지? 내려가는 거잖아. 만나게 되고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다. 그지? 어쨌든 접점인 걸 기준으로 잡는 건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뭐 가다 보면 여기 있고 가다 보면 이렇게 있고 이것만이냐? 길게 음수인 것도 있잖아. 이렇게 음수인 것도 있다 보니까 고려할 게 좀 많이 있네. 그래서 접점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볼게. 그래프를 어떻게 할까? 뭐 하지?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 할까? 0에서부터 저렇게 정의가 돼 있는 그런 그래프라 하자. 그러면 요점에 만약에 묶여 있잖아. 이렇게 이 점에 묶여 있으면 얘랑 평행인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이 직선과. 왜냐면 얘랑 평행일 때는 아마 안 만날 텐데 내가 지금 끊어놨잖아. 여기까지 안 만나잖아. 안 만나는데 얘랑 평행인 거보다 살짝 기울기가 낮게 되는 순간 여기서 무조건 만나지. 그렇게 만날 것 같잖아.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된대. 이렇게 되면 또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안에 직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걔랑 평행인 기울기를 갖는 요것도 필요한 것 같네. 그래서 그래프 안에 직선이 포함되어 있대. 평행인 직선 이것도 생각해야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보지는 못할 거야. 수투에서 나올 리가 없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분수함수처럼 점근선이 등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점근선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수한 점, 특수점 기울기가 지금 방금 봤듯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딱 뜨는 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가이드라인이야. 실근의 개수는 보통 수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거의 끝나.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내려가면 좀 더 미적분으로 간다거나 다른 함수가 나오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왼쪽에는 고정된 함수를 두고 오른쪽에 움직이는 함수를 둔다. 움직이는 함수가 상수함수면 해피하다.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숫자라면 접점 고려해서 가면 되고 기울기가 숫자가 아니라면 그 임의의 변수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다. 이게 할 일이에요. 끝! 3번. 부등식. 부등식은 일단 그 귀여웠던 1학년 시절에 배웠던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A가 B보다 크다? 이 요게 있으면 A 빼기 B가 0보다 커요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만약 b가 0보다 크잖아. 그 a도 0보다 큰 게 당연하지. 그러면 b로 나누고 싶어. 이것도 필요해. b로 나눠. b로 나누면 부도 방위 변화 없을 거니까 이렇게 돼서 1보다 크다 이런 걸 써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가 됐던 숫자가 됐던 변수가 됐던 뺀 게 0보다 크다 작다 양수의 세계에서 나눈 게 1보다 크다 작다는 두 개의 크기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아는 거 같지? 하라고 하면 못한다. 걸 때린다 이거. 그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는 크다. 이 두 가지를 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뭐 어떠한 실수가 오든지 간에 일단 그 부등식이니까 실수의 세계겠지. fx가 0보다 크다는 어떻게 풀까? 진호야. 그래프로 풀어. 그래프 어떻게? x축 위에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차함수에서는 그게 제대로지? 잘생겼어. 어떻게 할까? 나 잘 푸는데 자꾸 묻고 그래. 어떻게 할까? 당황하지 마. 어차피 다 대답 못해. 괜찮아. 앞에서 말했어.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까? 괜찮아. 어떻게 할까? 뭐 대충 하면 되는데요. 자꾸 물어. 마지막 너 하나 남았다?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냐고? 저거. 넌 어떻게 풀 거야 저거? 모든 fx 값이 그래, 그걸 보여야 되니까. 저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아래에 있는 게 0보다 크다는 잘했어.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였고 여기 꼬맹이가 마무리를 해줬는데 저 선생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0보다 크다며요. 그 x축과 안 만나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 맞지? 맞아. 그래서 그거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 그럼 넌 뭐지? 얘는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라. fx 빼기 gx 차함수로 만들어 놓고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그 밑에 거를 생각해 보면 차함수를 hx라고 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 그래. 어쨌든 그러면 그래 차함수니까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대충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요거를 할 때 무슨 조건이 되느냐를 할 텐데 fx를 좀 간단한 걸 드릴게. fx가 ax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가 bx 더하기 c래.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2번. x1, x2가 정의역의 원소래. 정의역의 원소인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약 올리지? 어떻게 해야 올리지? x1보다 x2가 큰데 f의 x1, g의 x2 문제는 같아. fx는 ax 제곱 gx는 bx 더하기 c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자. 먼저 이 두 가지 상황을 헷갈릴 만한 그래프를 좀 그려줄 테니까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좀 생각해줘. 첫 번째는 이게 fx야. 여기가 gx야. 두 번째 여기가 fx인데 여기가 gx야. 질문. 얘 1번에 있는 얘는 1번을 의미하는 거니 2번을 의미하는 거니 두 개 다 얘기하는 거니? 이번 2번. 그럼 내가 반론을 이미 x니까 x 값이 무엇이 오던지 간에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말이지. x를 하나씩 쏴봐. 밑에서부터 이렇게 봐. 이렇게 위배되는 게 있어? x를 쏘면 f에 부딪히는 게 g에 부딪히는 것보다 계속 크지 않니? 되네. 여기도 이렇게 봐. 임의의 x가 이렇게 와서 f에 부딪히는 게 g에 부딪히는 것보다 어쨌든 위에 있는 거 맞지? 둘 다 의미하고 있는 거네. 둘 다 되는 거네. 둘 다 돼. 얘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가? 둘 다 1번 되는 거야? 2번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심각한 척해?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물었냐? 심각한 척하고 있어. 웃기고 있어. 하나도 안 심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척하는 거 봐. 좀 가증스러운 것들. 생각 안 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닌 거야? 생각 안 하고 있잖아. 여기가 x1이다? x1에서 f에 찍힌 건 너야. 여기가 x2다? x2에서 g에 찍힌 거는 넌데?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지? 이건 안 될 수 있네. 근데 얘는 그럴 리 없지. 항상 크지? fx1이. fx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큰 거니까 어딜 박아봐. 다 박아봐. f가 더 클 거 아니냐. 이해했어? 조심할 필요가 있네. 그러면 얘인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를 봐야지. 아저씨 말 이해한 거야? 이해했어? 고마워. 그럼 얘는 아까 이렇게 풀기로 했지. 차함수가 0보다 크다. 그렇게 하기로 했지. 차함수가 0보다 커. 그러면 ax 제곱 빼기 bx 빼기 c가 0보다 큰 상태가 돼. 그러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최소값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네. 그렇잖아. 이게 몇 차식이야? 따라해봐. 몰라요. 다시 몰라요. 이게 옛날 재수생 공식이었어. 얘 몇 차식이야? 다시 따라해.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 얘조차 2차식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0보다 크려면 모르는 걸 알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a가 0이야. a가 0이면 내 놈을 괴롭히나? a가 0이잖아. a가 0이면 여기가 사라진다?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게 살아있으면 되겠니, b가? 안 되겠지. b마저 죽어야겠지. b가 양이든 음이든 어떻게 뚫고 갈 거 아니냐. 1차식이니까. 안 된단 말이지. a가 0이면 b도 0이어야 돼. b가 0이면 요거밖에 안 남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다? 요런 게 첫 번째 상황이고. 인정? 인정. 두 번째.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면 이제 비로소 2차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2차식이라는 말은 x제곱의 계수가 음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a가 양수여야 하고 너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을 하거나 또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일로 와. 얘는요, 얘만을 의미해. 얘만을 의미한다는 말은 임의함수가 떴을 때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다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걸 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좀 심플한 함수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잖아. 잠깐만. 너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거꾸로 그림을 그려놨네. 미안해. 이거를 할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네 생뚱맞은 표정을 저 새끼 모르는 거야? 막 이랬구나. 반대였던 거야?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나 가끔 이러잖아. 미안. fx의 최소값이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왜 꺾어놨지? 뭐 하면 됐어. 그럼 얘가 ax 제곱이 있고 얘가 bx 더하기 c보다 이제 큰 상태로 이제 가야 돼. 어떻게 할까? 그러네. fx의 최소값이 b의 최대값보다 커야 하네. 근데 저 b가 살아있으면 최대값이 무한대라서 그렇잖아. b가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지? b는 죽여. 또 a가 죽어도 돼? a가 죽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빵이야. 빵이면 c가 음수면 되는 거지. 그래? a가 0이면 c가 음수면 돼. 그 a가 0이 아니면? 갑자기 생각할 게 많아졌어? a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얘는 거식이 뭐야? 이렇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생겨야 될까를 고민해야지. 근데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얘 상수함수가 되면 위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위에 있으면 정의가 안 되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또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잖아. 맞지?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는 a는 양수여야 하고 a가 양수면 얘의 최소값이 0이 되는 거니까 c가 음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류를 막 다 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됐지? 정리하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보이라는 뜻은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이라는 건데 최소값이 있는 경우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하면 된다고. 얘가. 근데 표현 방법이 얘처럼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면 좀 조심해라.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는 크다로 가야 될 수 있다. 됐어? 살짝 메모하시고. 근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하면 돼. 별거 없어. 네모 2번. 속도와 가속도. 민준아, 속도의 정의가 뭐 먹고 있네. 미안하다. 진호야, 속도의 정의? 시간분의 거리. 민준아, 속도의 정의? 시간분의 변이. 지연아, 속도의 정의? 앞에 다 얘기했는데 뭘 또 물어. 정의. 바꿔줄게. 그러면 속도를 영어로? 알았어. 속도를 영어로? velocity. 그쵸? 속력을 영어로? No. 속력을 영어로? 왜? 속력을 영어로? 속도로 했는데? 기호가 똑같아. 그래서 속력을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달라? 아, 그냥 위에 모자 씌우는 차이긴 한데. 아, 모자 씌우는 차이? 벡터 얘기하는 거니? 오. 지금 니네가 지금 얘기 다 했어. 이제 하자. 해요. 첫 번째.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쓰면 된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지. 위치의 변화량. 부호가 있다 그랬고.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은 뭐 음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뭐 3초 동안 흘렀어요 그러지 뭐 마이너스 3초 동안 흘렀어요 그러면 좀 병신 같잖아. 맞지? 그 위치의 변화량은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잖아. 얘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부호가 있어. 왜? 델타 x 때문에. 맞지? 맞아. 이때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부르지. 이게 또 옛날 말이야. 요즘은 변이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 근데 잘 했고 변이라고 불러. 근데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따지고 싶으면 이 델타 t를 죽이는 거지, 0으로. 그걸 읽어내면 되거든.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랬던 거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 그렇게 얘기하고 속도는 velocity라 해. 그래서 V를 많이 쓰지. 벡터를 생각하셔도 좋아. 그 다음에 속력. 속력은 스피드라 했잖아. 스칼라를 생각하면 되겠어. 벡터는 그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 그걸 벡터라고 부르고 스칼라는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 스칼라거든. 그러니까 되게 우연히 맞아떨어졌지. 속도는 velocity, v, 벡터,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속력은 스칼라, 크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속력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미적분까지 고려해 보자면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좋아. 속도의 절대값 그러면 수투만 생각하는 거라서 따라해봐. 속도의 크기. 다시 속도의 크기. 굿자. 그래서 속력이란 뭐냐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면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 아이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 해도 되는 거 아니요? 수투에서는 수직선에서만 운동을 해. 이렇게 개미 새끼거든. 이렇게 전진, 후진 요거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위, 아래 요거밖에 안 해. 근데 미적분으로 가면 평면상의 운동을 하잖아. 우리가 뭐 개미냐?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요렇게만 미냐? 뭐 볼링하냐? 아니잖아. 평면상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고려하자면 이게 오라. 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쓸게. 속도의 크기. 여기까지가 인트로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이 수투에서는 개미라면서요? 맞아. 그 전진하고 후진하고 요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 전진과 후진. 가자고. 어떻게 사기를 치지? 그 t초 후의 위치가 뭐 x의 t 이렇게 있었대. 전진한다는 말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위치가. 근데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다고 생각해봐. 요때의 위치는 x좌표라고 생각해도 좋아. x에다가 델타 t만큼 흘렀을 때의 위치니까 델타 t만큼 흐르면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다가 일로 간 거니까 전진이라고 볼 수 있지. 맞지? 그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 아니요? 그래. 그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눠야겠네. 그래. 위치의 변화량은 x의 t 더하기 델타 t에서 x의 t 이거를 빼. 얘가 뭐라고? 위치의 변화량. 부호가 있어 없어? 있어. 너에서 너를 빼면 양수거든. 맞지? 얘를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나눈다는 말은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눴으니까 일단 얘는 속도의 정의로구나.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됐지? 그 다음에 얘의 부호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전진하고 있거든. 델타 x가 0보다 크거든.
이렇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델타 t는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며 그 델타 t를 0으로 보내. 아,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군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치면 x 프라임 t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양수겠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아, 전진했을 때는 속도가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맞지? 됐어. 그 다음에 후졌어. 얘는 전진 했어. 전진. 그 다음에 후진. 이렇게 있다. t초 후의 위치가 여기 있대. 아이고.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뒤로 가는 거야.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가는 거지. x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야. 그러면 x 값의 변화량을 보면 너에서 너를 뺄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음수일 거잖아. 뭐 2에서 3 뺀 느낌이잖아. 좌표를 찍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걔를 하자. x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의 t 이거를 했어.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델타 x거든. 이게 지금 음수야.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델타 t로 나눴지. 델타 t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음수라는 것도 알아. 그 변화율 자체가. 왜냐면 후진이거든. 그 델타 x가 0보다 작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야지 뭐. 델타 t를 0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보냈어. 보내게 되면 아, 너 또한 x 프라임 t라고 볼 수 있는데 속도가 그럼 부호가 있는 거군요. 맞아, 음수. 그렇게 부호가 있다 라고 하면 돼. 됐죠? 속도는 뭐가 있다? 부호가 있다. 이때 속도의 크기를 뭐라 한다? 속력이라 한다. 평면상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그냥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그 위로 던졌을 때도 여기서 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속도는 양수, 일로 가면 속도는 음수.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도 양음이 있는 상태야. 그렇게 되게 되고 관심이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기하도 하고 그런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평면상의 운동을 하면 t초가 지났을 때 x좌표랑 y좌표가 같이 나타나게 되겠지. 하나만 나타나지는 않겠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쨌든 속도라는 건 지금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를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써보면 xt라고 쓸 수 있고 yt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인데 p점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위치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속도를 구하고 싶잖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벡터로 이렇게 바뀌어. 속도 벡터로 써야 되는 거고 등호를 붙이고 기하를 어차피 할 예정이니까 니네가 안 할 일이 없으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얘기여서 x 프라임 t라 쓰고 y 프라임 t라고 쓰고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 위치 벡터는 좌표거든. 위치 벡터는 좌표여서 좌표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속력을 구하잖아. 속력을 구하면 여기 있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고 벡터의 크기의 정의는 이제 원점과 얘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 이렇게 정의를 해서 루트에다가 x 프라임 t의 제곱을 하고 y 프라임 t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속력이 된다라고 그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해. 그래서 왜 속도의 크기라고 했는지를 굳이 설명을 하려고 이걸 도입한 거야. 지금 수투에서는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앞에서부터 가속도를 영어로? 맞아, A야. 가속도를 영어로? 아빠 차 타고 가면 뭉. 어머. 가속도를 영어로? 괜찮아. No? 가속도를 영어로? 너 그윽하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가속도를 영어로? 뭐라고? Acceleration. 맞아. 그래서 A야. 우리 A만 기억하자. 따라해봐. A.
왜 그거 하잖아. 그 아빠 차 타고 가다가 엄마 차 타고 가다 보면 엑셀 그만 밟아, 엑셀 그만 밟아, 막 이런 거 하시잖아, 막. 그 A만 기억하자. 그럼 가속도의 정의가 뭘까, 진호야? 그렇지. 아까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잖아.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됐지? 그거 할게. 가속도니까 3번이냐? 3번.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이렇게. 속도가 부호가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그러면 가속도도 부호가 있겠지. 맞지? 그렇게. 일로 가면 속도는 양수, 일로 가면 속도는 음수 이렇게 됐었잖아. 얘 또한 가속도도 이제 그 부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가속, 감속, 등속 이런 게 있지. 등속 원운동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물리는 하지 마. 수학이나 해. 등속 원운동이 있으면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야 이거? 딱 멈추면 이쪽 방향이지. 사랑해. 그 물리 시간에 해. 지금 난 수학이나 할게. 수학이나 할게. 그래. 무슨 뭐 공부는 원래 따로따로잖아. 수학 따로, 물리 따로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 속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는구나. 대충 AT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 말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라면서 그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되겠네. 다시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라며. 근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라며. 그러니까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래. 혹시 니네 가속력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니? 잘 안 쓰지 않디? 가속도의 크기란 말을 쓰지 가속력은 잘 안 쓰거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로 기억을 해줘.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 따라해봐. 가속도의 크기. 크기. 그렇게 기억해줘.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초반부의 문제들은 원함수랑 도함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바뀌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니야. Y축까지 세울 필요 없잖아. 맞아. Y축은 세우지 말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대. 마침 여기가 0이고 이게 T축이었대. XT래. 뭔 운동을 했나 보자 이거. XT라는 건 위치 함수잖아. 그러면 이 위치 함수가 찍어내는 함수값이 진짜 찐 위치일 거야. 그러겠지? 그럼 얘는 빌빌빌빌 간다? 위치가 계속 커지네? 위치가 줄어드네? 위치가 줄어들어서 이쪽에 되면 위치가 뭐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지? 그 여기는 시간이 대충 3초라고 뻥을 치자고. 뭔 짓이냐면 얘가 0초일 때는 위치가 제로였던 거야. 제로였다가 이제 시작하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3초가 되면 다시 위치가 제로가 됐어요. 맞지? 그 다음에 3초에서부터 0하고 3하고 6 할까? 그럼 대칭이잖아. 됐어 아무튼. 3초부터 6초까지는 뭔지 되냐 이거? 뒤로 갔지? 여기가 이제 아까 원점이었다고 치면 왔다가 갔다 온 게 3초잖아. 3초부터 이제 6초까지 3초 동안 뒤로 간 거야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지. 그래 위치가 제로가 됐을 거 아니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간 거잖아. 그래. 6초 이후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지금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 함수가 아닌 것 같지 않냐? 위치는 그냥 위치만 찍어내는 거야.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를 미분한 것으로 봐야 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면서 속도의 부호가 그려줘? 일로 와서 속도를 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했어요? 걔가 속도라면서요? 맞아. 속도도 부호가 있다면서? 그래 있어.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얘가 속도 함수야. 그럼 뭔 운동을 한 거야? 0초부터 출발을 했어. 시작은 뭐 이렇게 시동을 막 거나 보지. 속도 함수를 쳐다보면 속도가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지?
그래? 0초부터 여기를 뭐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대충 하자고. 계산할까? 1대 루트 3이니까 아니 루트 3 하면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 할게 그냥. 0초부터 알파초까지는 뭐 한 거야? 전진했지? 속도가 양수니까. 알파초부터 그 베타초까지는 뭐 한 거니? 뒤로 갔지? 그 다음에 베타초부터 이후에는 계속 앞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은 속도로 파악해야 된다고. 다시 위치를 봐봐. 0초부터 이렇게 알파초까지는 갔다가 알파초부터 뒤로 다시 와서 내가 지금 다시 원점이 된 거 아니냐. 3초가 됐을 때. 위치가 제로가 됐다가 거기서부터 베타초까지는 뒤로 가야 되잖아. 뒤로 갔다가 베타초부터 6초까지는 앞으로 다시 와서 다시 여기 원점 된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6초 이후는 앞으로 간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위치 함수는 위치를 찍어내는 함수고 위치 함수의 함수값은 위치를 찍어내는 거다. 그 다음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속도 함수라고. 그러니까 원함수랑 도함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됐지? 두 번째. 위에 있는 거를 마침 이제 그 요만큼의 거리가 거리란 표현 써서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다. 네, 그건 나중 얘기고. 얘랑 넓이가 같도록 만들어 놨어요. 넓이가 같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이렇게 보니 넓이가 같아? 넓이가 같으면 왠지 느낌이 이제 이쪽으로 간 운동 거리랑 이쪽에 간 운동 거리가 같을 거란 느낌도 좀 들고 적분하면 그건 그때 할 수 있고 초반부에는 이것만 잘하면 돼. 또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도 너랑 마찬가지니까 같이 미분해서 쳐다보자 이렇게 하면 될 일이야. 어떻게 됐어?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속도가 결정한다고. 그 운동 방향이 반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양이면 이게 음이고 얘가 음이면 얘가 양이고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운동 방향이 반대 그러면 A라는 그 놈이랑 B라는 놈이랑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이렇게 0보다 작은 그런 범위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운동 방향은 속도가 결정한다. 그럼 되겠고 네 번째. 변화율 문제가 나와.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전부 다 시간이라는 것을 표시해 줄 때가 있고 주어진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고 등장할 수도 있어. 한번 읽어다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게 나오는 이유는 속도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잖아. 시간에를 딱 잘라. 위치의 변화율이었지 않니?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속도란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요. 얘일 거 아니냐. 이렇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길이를 L이라고 하면 dl, dt 길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넓이를 S라고 하면 ds, dt 넓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dv, dt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미적분을 아는 애들은 그냥 이거 식 써놓고 음함수 미분 쳐버리면 되는데 미적분을 지금 현시 미적분 2 모르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어.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알고리즘은 이래. 얘를 구하라는 말은 첫 번째 단계 길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든다. 따라해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만들고 두 번째 길이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거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넓이를 시간으로 대한 일본 말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합니다.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뭐. 이렇게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합니다.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뭐. 이 알고리즘을 거치게 돼. 근데 이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더라도 얘를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론 설명 끝이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 앞에 내가 깔아는 놨는데 원래 가지고 있으면 깔린 거 뭐 안 해도 돼. 어디부터 방정식과 부등식이냐면 6단원 아니네. 5단원부터네. 5단원부터 5-1번부터 6단원 끝까지가 방부등식이랑 속도랑 가속도야. 이거 프린트해서 10분 쉬었다가 여기 있는 문제를 조금 풀린 다음에 내가 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좀 쉬자. 설명할게. 문제를 풀다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좀 이따 설명할게. 5-1번, 2번, 3번, 뭐 4번 이런 것들의 문제들은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그냥 풀고 교과서에서 설명한 이론도 같이 설명할 테니까 병행해서 기억해 보자고. 일단 5-1번. 얘가 중근과 한 개의 실근 가져요. 그랬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함수를 두고 움직이는 함수를 저쪽으로 보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 직선보다는 상수함수가 나서 이렇게 3차 함수 고정되어 있는 함수를 두고 마이너스 k를 이쪽에다 둬서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이제 싶은 거지. 여기를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겠지. f'x를 해. 3x 제곱 빼기 6x 빼기 9 0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니까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여기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그럼 너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에 뭐 얘가 이제 도함수고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런 걸 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상태가 돼. 여기 x축 표시하고 f'x라고 쓰시고 이렇게. 그러면 극대값 여기 찍힐 거고 복수값 이렇게 찍힐 거고 x제곱위에서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문제를 풀 마음의 준비를 한 거겠지. 함수값을 뭐 계산하면 돼. 함수값을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8에다가 3을 빼. 5네. 3을 넣어. 5 없어진다. 마이너스 27이다. 혼자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거 할 때 아까 이제 그 실근의 개수를 다 따지려면 그 극값 뭐 이렇게 접점 뭐 이렇게 점근선 뭐 직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같은 기울기를 갖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얘는 뭐 이렇게 극값밖에 없잖아. 근데 중근 관계 실근이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근을 갖고 한 개의 실근, 중근을 갖고 한 개의 실근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겠지.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고 여기 있으면 한 개의 실근이고 여기서 한 개의 실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된다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설명하는 게 있어. 써야겠지. 3차 방정식에 근의 판별 2차 함수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 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그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D가 0이면 이렇게 두 개인데 똑같이 생겨갖고 하나 해놓고 이제 중근 이렇게 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실수의 세계 하나 없잖아. 허근을 갖는다 그러거든. 그리고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기는 있어. 근데 나도 지금 못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럼 3차 방정식 안에서도 뭔가 판별식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이 그냥 하자. 그런 컨셉이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3차 함수일 거 아니냐. 3차 함수의 x절편을 따지러 가면 되겠군. 그 3차 함수는 분류가 두 가지야. 그 값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잖아. 두 가지니까 극값이 없는 경우에는 x축과 만나는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첫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어. 없으면 이렇게 만나겠지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있지. x제곱처럼 이렇게 만나는 경우. 변곡점이 딱 이렇게 x축이 되는 경우. 그러면 x는 0 근 하나밖에 없을 텐데 0이 3개 있는데 하나만 쓰고 삼중근 그러는 거야. 따라해봐. 삼중근. 다시 삼중근. 그렇게 얘기를 해. 교과서에 따라서 걔를 삼중근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거는 그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어. 그 값이 없는 거는 이제 됐고 그래서 그 값이 있는 게 중요하겠지. 존재한다. 이렇게. 그 3차 방식의 근의 판별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근의 개수가 3개일 거야. 3개인데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거나 저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중근을 하나 갖고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 중근을 하나 갖고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로 갈까?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가 나뉘어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개수로만 따지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굳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보면 얘는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래도 되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래도 되고 상관없겠지. 그래. 그런 식이야. 그러면 너는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여기는 음수네. 극소값이 음수고 극대값이 양수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래 거는 여기는 극대값이 0이야. 여기는 또 극대값이 0이네. 야, 극대값만 0을 해놓으면 어떡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 또 그려야지. 극소값이 0일 수도 있지. 여기도 극소값이 0일 수도 있지. 보이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극소값이 0이네. 여기서는 또 극소값이 0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거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0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되겠어? 오케이. 여기는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음이거나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양이 돼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부호가 똑같아. 양수가 돼서 이렇게 해도 근의 판별을 할 수 있겠군요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얘를 쓰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변수가 지저분할 때 나왔는데 여기만 변수가 있으면 얘처럼 푸는 게 훨씬 간단할 텐데 여기마저 변수인 거야. 혹은 여기 또한 막 변수인 거야. 그래서 변수가 막 디글디글 나와 있을 때는 저렇게 푸는 게 편할 수 있다. 다시 고정돼 있는 함수를 두고 상수함수 왔다리 갔다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는 직선 왔다 갔다 그 다음 기울기가 없더라도 고정점을 두고 왔다 갔다 다 좋은데 변수가 좀 디글디글 나와서 그렇게 하기 불편한 경우에만 쟤를 써라. 이해됐지? 그 값의 부호 또는 값을 통해서 3차 방식의 근을 판별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 돼. 나머지는 그냥 그래프로 쭉 해석하면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넘어가. 88페이지 88페이지 5-5번을 해볼게. 사차함수의 도함수가 있대. 이게 ABC가 같은지 다른지도 좀 알려주지 않았어? 기억을 봤더니 A랑 B랑 C랑 같아요. 그러면 fx는 0은 실근을 갖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네. ABC가 같대. 그러면 뭐 마치 이런 거지. f'x가 x-a로 통일시키면 세제곱 뭐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a잖아. 그러네. 이거 도함수라며. 그럼 원함수는 유일한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a에서.
그 원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근데 얘가 실근을 갖느냐 그랬는데 모르지. x축이 여기 있는지, x축이 여기 있는지, x축이 여기 있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 거니까 헛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A랑 B랑은 같고 C랑은 이게 다르대. 근데 FA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느냐 뭐 그렇게 물었어. AB가 같다 그랬으니까 f'x가 A로 통일하면 x-a의 제곱처럼 생기고 x-c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 A가 클지 C가 클지 모르니까 A가 여기 있다면 C가 여기 있을 수 있어. 3차 함수를 그려내면 C에서는 통과하고 A에서는 반사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하나 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어. A에서는 반사가 되고 C에서는 통과하게 되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병신아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리면 돼. 도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원함수는 뭘 갖는다고? 변곡점. 맞지? 그걸 예상해 가면서 그리면 돼.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극소로 가는 게 분명해. 극소로 가는 게 분명하고 극소를 가죠. 이렇게 극소를 갔다가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여기가 A라는 얘기네.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변곡점이라고. 또 여기도 여기 어딘가에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뀐 변곡점이 있겠지. 생략해서 지금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극소야.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네. 여기도 변곡점이고 여기도 변곡점이고. 맞춰서 그릴 수 있을까? 대충 그릴게. 극소를 갖고 이렇게 가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뭐 변곡점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대. 근데 여기가 이제 A거든. F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함수값이 음수야. 여기도 여기 함수값이 음수야. X축에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네. 됐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A보다 B가 더 크고 C가 더 커요. 이렇게 돼 있네. FB가 양수래. 음수? 음수래. FB가 음수이면 fx는 0,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제 그랬네. 도함수를 또 그려. 계속 원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야.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하자고. y는 f'x.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극대 극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근데 나는 넓이를 이걸 좀 크게 그린 거고 넓이를 좀 작게 그려놓은 거라서 함수값의 차가 여기서 좀 더 크고 여기서 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 그래서 대충 그리자야. 변곡점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릴게. 극대가 되고 이게 극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렇게 돼 있대. fx는 0은 FB가 음수라고. FB가 음수니까 여기 함수값이 제로보다 작잖아.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 두 개 만나겠네 뭐.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 자, 6번하고 7번 해봐. 시작. 질문 없어? 오케이. 11번. 오케이. (10번하고) (11번이) 좀 비슷하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세제곱이다. 세제곱 빼기 x제곱 이거의 그래프가 2차 함수 위에 있도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정해라.
이런 문제의 특징은 등호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가 거기서 좀 헷갈려.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어쨌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2배의 x제곱 빼기 4x 빼기 a는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물론 이 문제에서도 a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요 함수를 그려놓고 저 범위에서 a보다 큰 걸 따져도 돼. 그걸 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 fx가 있어. 뭐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4x 빼기 4 0 되게 하는 값을 찾으러 가. 3x x 2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구나. 그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랑 2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그리자. 3차함수가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좀 중요해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좀 찾아봐. 여기가 2대 1이잖아. 2대 1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를 따져보면 3분의 얼마야? 8이야? 3분의 8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b가 2니까 절반을 치면 3분의 4일 거라고. 3분의 4만큼 그거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지. 여기는 마이너스 2. 됐죠 여기까지? 찾아냈어? 찾아놓고 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쯤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잖아. 2에서 최소값이 있잖아. 그럼 얘는 2에서의 최소값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하면 되겠네. 되겠어? 그렇게. 그래서 저 함수에다가 f의 2를 대입해. f의 2는 얼마야? 8 빼기 8 빼기 뭐 8판이야 이거. 빼기 a가 0보다 크다를 했어.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a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 근데 이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오리무중일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f의 마이너스, 이걸 몰랐을 수 있잖아. 체크를 못했을 수 있잖아. 체크를 못하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뻥을 치자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 그랬을 수 있잖아.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해야 되거든. f-1이 일단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일단 0보다 커야 돼.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뻥을 치면 이렇게 갔을 거라고. 등호 없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x축이 이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0이 됐을 때는 여기로 갈 거란 말이지. 여기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이 되더라도 상관없잖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빨리 얘기해야 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상태가 되면 x축이 여기 있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만족했어? 0이 돼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0이 되면 여기를 뚫고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을 포함했잖아. 포함하게 되면 여기는 0이 되잖아. 함수값 0이 되는 거니까 만족하지 않지. 그 여기는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빼고 and 여기조차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f의 2마저도 0보다 커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가도 아마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그거 해봐야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걸? 이해했지? 그 위 문제도 마찬가지야. 넘어가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12번은 괜찮니? 해집합이 걔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구간 안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오케이. 6단원도 내가 해오라 했나? 6단원은 아니었어. 그거 지금 한번 해보자. 6단원 몇 문제 안 돼? 시작. 초반부 문제 몇 개 풀고 시간 또 줄게. 1번
출발 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 무엇을 생각한다? 속도.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구해야 되네. 얘가 위치 함수니까 속도 함수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6t의 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 이렇게 돼 있어. 속도 함수를 분석해야지 뭐. 이거를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요게 속도 함수야. 인수분해를 하자고 t 빼기 1, t 빼기 이렇게 되어 있네. 밑으로 오면 얘가 1초, 2초가 있는데 속도 함수만 대충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있어. 0초부터 출발을 했겠지. 그 1초까지는 양의 방향, 1초부터 2초 사이는 음의 방향, 2초부터는 양의 방향. 이렇게 되네.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여기 1초고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2초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1초까지는 이리로 갔다가 1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갔다가 2초부터 마지막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t가 2일 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t가 2일 때잖아. 위치 구해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고 가속도를 구해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되겠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인데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v't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12t 빼기 18일 거 아니냐.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2번은 PQ의 중점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좌표야. 그냥 좌표란 말이지. 좌표가 예를 들어서 그 A점의 좌표가 2,0래. X축에 있잖아. X축에 있어서 여기가 2,0 이렇게 되잖니.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에 2라고 쓸 수도 있어. X축에서만 표시를 하려면 이런 표시도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그런 뜻이야. X1의 위치는 저렇게 T로 표현되어 있는데 위치 좌표를 찍는다 그런 말이고 Q점의 위치도 그렇다.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T가 함수일 게 분명하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러면 T 세제곱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하면 중점의 위치도 찍어낼 수 있지. 근데 그 4분 동안 분당인가 보지? 4분 동안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 그랬으니까 전부 다 이제 속도 함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P점에서의 속도를 VP라 하고 미분 치면 6T 제곱 빼기 18T 이렇게 돼 있어. 6T로 묶어. 6T로 묶으면 T 빼기 3이야. 얘는 이렇게 생겨서 0초부터 출발할 거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거라서 0초부터만 쳐다보면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는 얘기지. 이게 뭐 한 거냐? 시작일 때는 뒤로 가는 거지 이렇게. 뒤로 갔다가 3초가 되면 오케이 시작하고 앞으로 간 거지.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몇 번이냐? 한 번. 한 번밖에 안 바꿨지. 갔다가 왔으니까 한 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Q점의 위치를 찾아야 돼. 아니 속도를 찾아야 돼. 미분쳐 2t 더하기 8이야. 2t 더하기 8이니까 얘는 뭐 이래 이거. 여기 마이너스 4잖아. 0초부터 쳐다보면 얘는 계속 양방향으로 쭉 가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는 거야. 바꾼 적이 없는 거니까 너는 또 빵번. 그 다음에 요분도 해야겠다. 그 중점의 속도를 구해보면 3t 제곱 빼기 8t 더하기 4야. 이렇게 뭐 인수분해 되나? 되겠다. 3t가 있고 여기 t가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속도 함수를 그려보면 t축이고 3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있겠네. 0초부터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있었어. 양 몇 번 바꿔? 2번. 됐지? 2번 바꾸는 거니까 너는 2번. 그래서 이제 더해. 그러면 되겠고. 넘어가자. 6-3번. 6-3번은 되게 친절하게 좌표를 줘놨는데 이렇게 그냥 있었어도 돼. P에다가 T제곱 빼기 6T라고 써도 아 이거 X축상에서 점이 찍힌 거구나 혹은 Y축상에 점이 찍힌 거구나 보다 X축만 봐도 돼. 그런 얘기고 Q점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T제곱 빼기 10T라고 쓰여져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이라 했으니까 두 개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시각을 구해. 인정? 하나가 양이면 하나가 음이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속도 함수를 쳤지 뭐. 미분해. 2t 빼기 6이야. 속도 함수를 찾아. t 빼기 10이야. 미분 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슈는 이 t 빼기 6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t 빼기 10이라는 속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 말이지. 이 양이면 음이고 음이면 양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럴 걸 하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거든. 따로따로 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t의 부호는 아니 범위는 3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 몇 초 동안이냐? 이 등호가 붙으면 갑자기 7초가 아니고 뭐 7초가 넘어가고 등호가 빠지면 7초가 아니고 뭐 이러냐? 아니잖아. 7초 동안 이러면 되겠지. 정수의 개수 세는 건 헷갈리면 안 돼. 이래도 7초 동안이고. 오케이? 오케이. 7초 동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거 속도 구하고 속도 구해서 등식으로 놓고 T를 구해야 되나 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것도 지금이야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생각할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동 거리를 배우게 되는 순간, 적분까지 가는 순간 괜히 헷갈릴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어차피 개미잖아. 개미니까 P점의 좌표를 찍고 Q점의 좌표를 찍어서 이 두 개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야. 멋있게 갈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속도 함수를 구하자. VP의 T T제곱 더하기 4 뭐 할 게 없냐. VQ의 T 4T 빼기 10이야. 이렇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랬으니까 등식으로 연결하는 순간 이 말이네. 얘가 4T 빼기 10이야. 반갑고. 그럼 T제곱 빼기 4T 더하기 14는 0이야. 뭐 맞아? T제곱 더하기 4 맞지? 4T 빼기 10 맞고. 그러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14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복잡하다고? 잠깐만 잘못 쓰지 않았냐? 마이너스 10이야? 에이씨 어쩐지 계산이 이렇게 들어올 리가 없는데. 이거네?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미안. 그래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네. 얘가 0 된다고? 그 t가 2가 나오겠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뭐 2초 후? 뭐 그렇게 되나봐. PQ 사이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2 집어넣어서 위치 찍고 이 값이 이 위치잖아. 여기 2 집어넣을 때 위치 찍고 값이 위치잖아. 그게 어디에 나타날 거라고? X축에 하나하나 나타날 거라고. 그 두 개 사이 그냥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 그치?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뭐야? 어떤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후 경과하는 사이에 미끄러지는 거리, 이걸 공주거리라 그래. 공짜 주행거리라고 부르는데 밟자마자 바로 쓰면 관성 때문에 이게 넘어질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슬슬슬슬 간다. 뭐 그런 얘기 같고. 그럴 때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완전히 정지하려면 속도가 제로여야 되잖아. 그럼 그 속도를 구해야겠지. 27 빼기 0.9t 이 0 되게 하는 시각을 구해. t가 한 30초 걸리나 보네. 그렇대. 그럴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됐지 뭐. 집어넣으면 되지. 됐어? 오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6-6번부터 좀 봐봐. 그림 그리고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좀 보고 하자. 6-6번 6번 저 위에 뭐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그런 원이 떠 있대. 0.5m. 공의 중심은 경사면의 바닥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으로 높이가 21m의 위치에 있대. 그 위치의 함수를 또 써줬네. 21 빼기 5t 제곱이래. 중력이 작용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 그래서 제곱의 함수로 준 것 같고. 처음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를 구해라. 공의 속도는 양일까 음일까? 음이겠지. 속도는 부호가 있잖아. 위로 던진 게 양이면 떨어지는 건 음일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미분을 좀 해봐. 마이너스 10t잖아. 시간이 정해지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속도가 8 치우고 됐지? 너한테 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속도를 해. 속도를 하면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니까 시간만 구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보기를 봐도 이제 속도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처음 충돌한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면 되려나 봐. 처음 충돌한 순간이니까 여기 접선이잖아. 이걸 왠지 하고 싶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라고 이렇게.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0.5라고 했으니 여기가 0.5예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래서 이 높이가 2를 곱하면 1이 되는 순간을 찾으러 가는 건가 봐. 맞지? 다시. 반지름이 0.5라 했으니까 1대 루트 3대 2일 거 아니야. 1대 루트 3대 2잖아.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래. 여기는 1대 2가 돼서 여기가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높이가 1이 되는 순간 그때 시간 구하면 되지 뭐. 5t 제곱이 20이야. 여기는 4일 거 아니냐. 4니까 시간이 2초가 걸리네. 2초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넘어가고 6-7번. 반지름은 몇 초 2m의 비율로 커진다. 얘를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아. 반지름의 변화율이 2예요. 정확히 말하면 2m 세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 10초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할 거다. 10초 그랬으니까 t 대신에 10을 집어넣을 거다. 알고리즘은 너겠네. 그러니까 넓이를 시간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몇 초 2m의 비율로 커진다 그랬으니까 1초 2, 2초일 땐 4, 3초일 땐 6, t초일 때는 2t만큼이잖아. 그래서 t초가 되면 2t만큼 커져요. 그 st를 구해야지 뭐. st는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이니까 4 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미분 쳐. 미분을 치면 8파이 t가 됐어. 10초라며 10 집어넣어. 그러면 80파이 라고 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고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 몇 초 2의 속력으로 증가한대. 이것도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면 dr dt가 2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4초 후에 원의 넓이의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의 넓이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다. 너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 다음에 t 대신에 4를 집어넣는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처음에 초기값이 뭐냐면 정육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정육각에 내접하는 순간이 가장 처음이고 시간이 늘어나면 계속 이제 커진다는 거지. 그럼 초기값만 알면 되겠다. 그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육각형이니까 내 그림에서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60도씩 아니겠어? 60도씩이고 여기가 이제 믿겨지진 않지만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여기도 2루트 3이에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로 했으니 반지름은 뭐 수선의 발을 내려. 다 된 거 같지? 여기는 루트 3이야. 여기 루트 3이야. 여기는 30도야. 여기는 60도야. 됐네.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비율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지. 반지름의 초기값이 3이로구나. 그러면 처음 초기값은 3이었는데 반지름이 몇 초 2의 속력으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2t만큼 커지고 있구나 이 말이겠네. 그러면 st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r 제곱이어서 이렇게 선을 좀 넘었구나 이렇게 되기는 하겠네. 그치? 그 st가 지금 넣은 거야. st는 파이에다가 3 더하기 2t의 제곱 이렇게 됐네. 우리 합성함수 미분했잖아. 미분할게. s't를 하면 파이에다가 동그라미 제곱을 일단 동그라미를 미분한 거니까 2파이가 되고 3 더하기 2t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t로 미분하면 되지. 여기 2를 곱할 거라고. 따라서 s't는 4파이에다가 3 더하기 2t가 됐어. t 대신에 4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정리한 다음에 해도 돼. P가 A를 출발해서 7초 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S의 변화율을 쓰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ST를 만든다. 두 번째 단계는 S'T를 구한다. T 대신에 7을 집어넣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몇 초 2cm씩 간다 그랬으니까 첫 시작은 여기 ET겠지 뭐. 시간이 흐르면 ET가 되고 여기는 20 빼기 ET가 될 거고. 됐죠?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4t 제곱이고 오른쪽은 20 빼기 2t 너의 제곱이 돼서 ST는 너네. 전개해도 된다. S'T를 구하면 8t가 되고 어차피 집어넣을 건데 뭐. 합성함수잖아. 동그라미 제곱을 동그라미로 먼저 미분할 거니까 2배 동그라미 이거를 하고 1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고 속미분해서 곱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거기다가 7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남았을 텐데 넥타이랑 11번 정리하고 해봐요. 10번 사각형 DPBQ가 저 넥타이 모양이 정사각형 ABCD의 20분의 11인 순간 그때 시각이 나오겠지. 삼각형 PBQ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일단 해야 될 거는 삼각형 PBQ의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자.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 너를 뭐 S라고 하자고 이거를 해봐야겠지. 뭐 2초만큼 가요? 3초만큼 가요? 시간당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삼각형 PBQ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라서 여기는 3t로 고정이야. 근데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20이라 그랬으니까 20 빼기 2t로 고정이지. 그래서 삼각형 PB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니까 10 빼기 t 여기다 3t를 곱하면 되네. 이렇게 정해나 할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0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 미분을 하겠지. S'T 전개해도 되고 뭐 전개가 난 것 같아. 마이너스 6t 더하기 30이라고 쓸 거야. 이제 시간만 정해지면 얘는 구해지는 거네. 시간을 정하는 것은 얘 갖고 정하겠네. 그 dp 어디 갔어? dpbq 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 전체 넓이에서 2개 빼자. 그게 낫겠지. 전체의 넓이는 400인데 너랑 빼. 그 여기가 20이잖아. 20이니까 이제 넓이 구하면 그 거식이 뭐야? 20t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20 빼기 3t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10 곱하면 되겠네. 10 곱하면 200 빼기 30t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인데 20분의 11이라고 했으니까 420으로 나눠? 20? 20 곱하기 11이야? 220? 여기 하면 t 나오겠네. t 나온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겠지. 됐어. 여기 얘가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일단 요거부터 써내려가 보자. 부피의 변화율이 300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10cm인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이 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서리가 뭔지 모르잖아. 원래 x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부피를 식으로 표현해. 부피를 식으로 표현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x 세제곱이야. 이렇게. 근데 내가 x로 지금 뒀기 때문에 이 x는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건 분명하나 t로 표현한 건 지금 아니지. 이해했지? t로 표현한 거는 아니야. t에 관한 함수인 건 맞을 거야? 그래? 그럼 얘는 dv dt는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시간으로 미분이 되니? 안 되지. 시간에다 함수를 써야 미분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음함수 미분을 일부러 가르치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x세제곱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미분을 할 거야. 시간으로 미분할 때는 안 되니까 얘를 x로 먼저 미분을 하고 뒤쪽에 dx dt를 이렇게 붙여야 마치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요거 되겠어? 이해하겠어? 그래. 그럼 너는 얘를 x로 먼저 미분 쳐. 미분 치면 3x 제곱이고 곱하기
dx dt라는 걸 알 수 있어. dx dt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모서리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한번 따라해봐. 모서리의 변화율. 다시 모서리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서리가 10인 순간 그랬으니까 아 x가 10인 순간 그 말이구나.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00이 되고 모서리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었을 테고 이게 곱해진 것이 그 부피의 변화율이 300이었다는 거야. 따라서 애초에 얘는 모서리의 변화율이 얼마였다? 1이었다 이 말인 거지 지금 얘가. 이게 숨겨있다는 얘기고. 그럼 모서리가 5cm인 순간 건널비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건널비는 이 x제곱자리가 6개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지? 그 s라고 할까? 건널비는 x제곱자리가 6개 있으니까 6x제곱이야. 건널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ds dt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얘가 시간으로 미분이 안 돼. x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건 맞는데 시간으로 미분이 안 되니까 얘가 먼저 시간으로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아이고 6x제곱이잖아?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x로 먼저 미분을 하고 뒤에 뭘 붙이면 되겠어? dx, dt를 붙이면 시간으로 미분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음함수 미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너를 t로 미분하는 건데 걔를 이렇게 쓸 거니까 얘를 x로 미분 쳐. 그럼 12x고 뒤쪽에 dx, dt를 붙이면 되겠군.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돼. 그러면 모서리가 5cm인 순간이니까 x가 일단 5야. x가 5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60이잖아. 60이 되고 dx, dt가 1이라며. 1 이렇게 60 이렇게 하자. 됐어? 그러니까 모서리의 변화율 같은 것을 이런 방식으로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서 막 그림자의 변화율, 모서리의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얘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저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티어간에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 여기까지가 일단 그 미분인데 첫 번째는 그 내가 센서를 가지고 왔어. 도함수 활용 3 여기를 먼저 해. 그 두 번째 우리 교재 미분 끝까지 푸는 거야. 세 번째 하나 또 있지 않디? 함수의 그래프 뭐 접선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 학력평가만 있는 건 아닌데 접선이랑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순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복습 먼저 하고 얘가 딱 오늘 배운 파트거든. 방정식,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 교재에 있는 미분 끝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풀고 순서 알겠죠? 됐어요. 이제 좀 10분 쉬었다 합시다.